안녕하세요. 송고수 요양TV입니다. 이번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3편 이론 3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출제 빈도수가 높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을 찾아서 요점 정리도 해서 올렸습니다.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필기 35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의 삶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1번 질병으로 인한 우울감, 2번 자녀의 결혼, 3번 경제적 어려움, 4번 배우자 사별, 5번 은퇴로 인한 사회적 거리감. 정답은 4번 배우자 사별. 2번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울증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내향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 4번 내향성의 증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요, 먼저 우울증 경향이 증가합니다. 불면증과 식욕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합니다. 내향성이 증가하고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조심성의 증가,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경직성의 증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의존성에 증가합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2번 등급 판정은 공단 직원이 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과 가족만이 가능하다. 4번 보험급여는 재가시설급여가 있다. 5번 시설급여는 15%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한다. 정답은 1번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기관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때는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데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보험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재가급여는 15%의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번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힘든 60세 여성, 2번 당뇨병으로 합병증이 있는 8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가 있는 55세 남성, 4번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70세 남성, 5번 고혈압으로 거동이 가능한 60세 남성.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가 있는 55세 남성.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서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간단하게 치매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증, 뇌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과 함께 파킨슨병이나 중풍, 후유증, 그 다음에 진전 등이 있습니다. 5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은 1번 개인정보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 2번 대상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 3번 사고가 발생하면 혼자서 해결한다. 4번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5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다. 정답은 4번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은요. 대상자의 성격이나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요.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도뇨 등 모든 의료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6번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시설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시설 생활노인 윤리 강령은 1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노인이나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즉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이런 것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서 시설을 방문했을 때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7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1번 외출 시 동행, 2번 옷 갈아입히기, 3번 청소 및 주변 정돈, 4번 말벗, 격려, 위로, 5번 화장실 이용 돕기. 정답은 4번 말벗, 격려, 위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난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이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이 있습니다. 8번 다음에서 지켜야 할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하는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1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1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요.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해야 되고요.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노인의 삶의 방식이나 생활 양식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9번 노인의 친구나 친지들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는 학대 유형은 1번 신체적 학대, 2번 정서적 학대, 3번 성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유기. 정답은 2번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요.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1번 언어적 행위, 2번 시각적 행위, 3번 육체적 행위, 4번 사회적 행위, 5번 심리적 행위. 정답은 1번 언어적 행위. 언어적 행위는요, 말로써 성희롱을 하는 것으로요, 음란한 농담이나 또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또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입니다. 육체적인 행위는 직접적인 스킨십, 애무, 안마 등이고요. 시각적 행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것 등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인적인 선호 등으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한다. 2번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후 보고는 하지 않았다. 3번 학대를 발견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4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5번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정답은 5번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개인적인 선호 등으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되고요. 업무 수행 후에는 보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자이고요. 또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12번 재가 방문 시 어르신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1번 대상자 방에 들어가 기다린다. 2번 대상자가 집에 없을 경우에는 메모를 남긴다. 3번 대상자 집 밖에서 기다린다. 4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5번 다음 방문일은 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집에 없을 경우 메모를 남긴다.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안 계시면요,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둡니다. 13번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할인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보호자에게 알리겠다고 한다. 2번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한다. 3번 서비스 이용시간 1년 조건으로 면제해 준다. 4번 불법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 불법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14번 대상자가 복지용구 구입 방법을 물어볼 때 대처 방법은 1번 복지용구를 구입해서 전달한다. 2번 복지용구를 구입해주고 알선비를 받는다. 3번 복지용구 파는 업체를 알려준다. 4번 복지용구 구입 정보를 알려준다. 5번 잘 알고 지내는 복지용구 판매처를 알려준다. 정답은 4번 복지용구 구입 정보를 알려준다.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입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15번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며 강요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재사용한다. 2번 가족이 방문했을 때만 재사용한다. 3번 오염이 적은 기저귀는 재사용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사비로 구매해서 사용한다. 5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무해성의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이고요. 이런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고요. 기소 강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16번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보임. 2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굽히면 완화된다. 3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4번 손을 털게 되면 더 악화된다. 5번 가운데 손가락의 운동장애로 젓가락질이 어렵다. 정답은 1번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보입니다.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굽히면 더욱 악화되고요. 밤에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손을 털게 되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젓가락질이 어렵게 됩니다. 17번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1번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한다. 2번 유연성을 감소한다. 3번 운동신경을 둔화시킨다. 4번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 5번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좁힌다. 정답은 1번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한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요. 유연성을 증진시키고요. 운동신경을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18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린다. 2번 손을 자주 씻지 않아도 된다. 3번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한다. 4번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5번 적절한 소독법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은요.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손을 자주 씻고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소독법을 사용해야 하고요. 임신한 요양보호사인 경우에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질환자와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하기 어렵지 않다. 3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번 경과가 짧고 재발이 빈번하다. 5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 5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른 질병을 동반합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요.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20번 노인의 변비가 발생하는 관련 요인은 1번 운동량 증가로 인한 장운동 저하, 2번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3번 수분 섭취 증가, 4번 고섬유질 섭취 증가, 5번 식사량 증가. 정답은 2번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어르신의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장 운동이 저하되고요.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가 저하됩니다.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어 있고요. 저장 능력의 저하, 저작 능력은 씹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나친 저잔여 시기를 섭취합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위나 대장의 반사가 감소하고요. 수분 섭취가 감소합니다. 또 대장암이나 뇌졸중,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기도 하고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할 때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을 사용하면 변비가 유발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 2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3번 호흡 근육의 증가, 4번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5번 폐순환량 증가. 정답은 1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 어르신은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요. 폐 순환량 감소로 쉽게 숨이 찹니다. 호흡 근육이 위축되고요.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됩니다.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호흡기계에 감염이 쉽게 됩니다. 22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은 1번 무좀, 2번 대상포진, 3번 욕창, 4번 민간성 피부염, 5번 주부습진. 정답은 2번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주로 발생하고요. 면역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감각 신경 말단 부위에 수포와 통증, 자결감이 있고요.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긁지 않아야 합니다. 23번 대상자가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으며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을 일으키는 질환은 1번 석양증후군, 2번 치매, 3번 선망, 4번 우울증, 5번 불면증. 정답은 4번 우울증. 우울증의 증상은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으며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감, 죄의식, 절망감, 부정적 사고, 또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혹은 시도 등이 있습니다. 24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의 기복이 완만하다, 2번 주의력에 집중, 3번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닫아둔다, 4번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번 진압력의 증가. 정답은 4번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선망은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고요. 주의력이 감퇴하고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시간과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를 일으키고요.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 망상, 정서 불안정입니다.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고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합니다. 25번 대상자의 영양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옳은 것은 1번 과잉 칼로리 섭취, 2번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3번 염분 섭취를 증가한다, 4번 수분 섭취 감소, 5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정답은 2번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노인의 영양관리는요, 적절한 칼로리 섭취를 하고요, 이상적인 체중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고요.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같이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염분 섭취를 줄이고요. 물이나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요.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며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26번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 금기 질환이 있어도 운동은 꾸준히 한다. 2번 준비 운동은 안 해도 된다. 3번 여름에도 보온을 위해 따뜻한 옷을 입고 한다. 4번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5번 개인의 운동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대상자 운동관리 방법은요, 운동 금기 질환이 있으면 좀 자제해야 되고요. 또 투약 상황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준비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면은 근육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운동을 하실 때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 것이 좋겠죠. 또 개인의 운동 능력을 고려해서 개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27번 노인의 약물 사용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용하는 약물 효과를 모른다. 2번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도 비슷하면 먹어도 된다. 4번 비처방된 약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5번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 5번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노인의 약물 사용 원칙으로는요, 복용하는 약물 효과를 알아야 하고요.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복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비처방된 약이라 하더라도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8번 노인의 절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암 예방을 위해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 2번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3번 집안에 술을 놓아둔다. 4번 빈속에 술을 마신다. 5번 음주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노인의 절주 방법은요, 암 예방을 위해서 한두 잔의 술도 피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공표를 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게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집안에 술을 될 수 있으면 놓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술 대신 여가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요. 빈속에 술을 마시는 건 안 됩니다. 또한 음주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29번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을 작게 벌리고 이야기한다. 2번 빠른 속도로 이야기한다. 3번 어두운 방에서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한다. 4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5번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작게, 출력은 크게 한다. 정답은 4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요, 입을 크게 벌려서 어르신이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해드려야 하고요.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밝은 방에서 시선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하고요. 출력은 작게 해야 합니다. 30번
뇌졸중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어르신과 이야기하는 방법은 1번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해도 된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이야기한다. 3번 얼굴과 눈을 피하며 이야기한다. 4번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말하지 않는다. 5번 잘 표현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정답은 5번 잘 표현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언어장애가 있는 어르신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소음을 피해야 합니다. 바깥에 소리가 크게 난다든가 그러면 의사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이야기하고요.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요, 예, 아니요 라고 짧게 대답해야 합니다. 31번 65세 노인이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결핵, 2번 대상포진, 3번 인플루엔자, 4번 디프테리아, 5번 말라리아.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 노인의 예방접종에서요. 1차 기본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이고요. 1차 접종 끝난 이후에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합니다. 매년 1회 접종해야 되는 것은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하는 목적은 1번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없다.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과 관련 없다. 3번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5번 요양보호 표준화에 기여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하는 목적은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요. 또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고요.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록은 요양보호 표준화에 기여합니다. 33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하는 원칙은 1번 주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2번 정확하게 천천히 보고한다. 3번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4번 보고 내용이 간결하게 중복되어도 된다. 5번 사실과 다르지만 비슷하면 된다. 정답은 3번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업무 보고의 원칙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하고요. 신속하게 보고하고 또한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4번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는 1번 사례회의, 2번 원래회의, 3번 주간보고회의, 4번 상시보고회의, 5번 업무보고회의. 정답은 1번 사례회의. 사례회의는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35번 임종 대상자가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단계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3번 타협. 임종 적응 단계에서요. 부정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부정하는 거고요. 분노는 왜 하필 나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타협은 세 번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타협안을 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서 조용해져요. 그 다음에 수용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37회 대비 요양보호사 모의고사 3편 이론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회에는 실기 45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